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을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느려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번 시간은 신형, 구형 가리지 않고 스마트폰을 항상 새 폰처럼 빠르고 쾌적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설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서 디바이스 케어를 찾아주세요. 디바이스 케어 들어갑니다. 그러면 첫 화면에 현재 내 스마트폰의 상태를 보여주게 됩니다. 저는 지금 좋아요라고 나오고 있죠. 자, 만약 좋아요가 아닐 경우에는 최적화를 한번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 제일 중요한 첫 번째로 확인할 부분은 저장 공간 확인이 되겠습니다. 자, 저장 공간이 전체 용량 중에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얼마 안 되죠. 자, 그런데 이 저장 공간이 얼마 남지 않으면 무조건 스마트폰은 느려지게 됩니다. 남아있는 공간이 70% 이하가 돼야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데 70%를 넘어서 80% 이상 올라가게 되면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장 공간을 첫 번째로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저장 공간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내 저장 공간에서 어떤 파일들이 얼만큼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전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용량들이 전부 나오죠. 자, 저 같은 경우 지금 동영상이 제일 큰 용량을 차지하고 있네요. 자, 더보기 누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휴지통에도 많이 들어있죠.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MB라고 되어 있고 GB라고 되어 있고 KB라고 되어 있죠. 자, KB는 킬로바이트죠. 1000킬로바이트가 1메가바이트가 되겠고요. 1000메가바이트가 1기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킬로바이트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상관없고요. 메가바이트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이 기가바이트 부분은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죠. 자, 앱들이 22기가, 동영상이 12기가, 기타 파일이 5기가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휴지통에 1기가 가까이 있죠. 자, 이 휴지통에 있는 것들은 필요 없죠. 이 휴지통은 버려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이 차지한 것 중에 필요 없는 것들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휴지통 있죠. 휴지통에 내 파일에서 버려진 파일, 갤러리에서 버린 파일, 메시지나 캘린더에서 버린 게 있네요.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확인을 하고 버리는 게 좋겠죠. 자, 내 파일 들어가셔서 버려도 되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 문제가 없을 경우 우측 상단 점색의 버튼 누르시고 비우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갤러리도 마찬가지죠. 자, 지금 21개의 파일이 있다고 나오는데요.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파일들이 보이고 있네요. 여기서 필요 없으면 우측 상단 점색에 누르시고 비우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필요 없는 파일들을 우선적으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은 사용하지 않는 앱이 6기가나 있죠. 자, 지난 30일 동안 사용하지 않은 앱이죠. 30일 사용하지 않았다면 거의 사용하지 않는 거라고 봐야죠. 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쓸 일이 없다 싶은 것들은 전부 체크를 해서 삭제를 해주도록 하세요. 이렇게 여러분 스마트폰에 잠들어 있는 쓰지 않는 앱들이 의외로 많을 거예요. 그런 것들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중복 파일 들어가시면 중복해서 있는 파일들이 있죠. 이런 것도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중복 파일들은 여러분이 갤러리에서 메시지 앱으로 사진을 전송을 하거나 카톡에서 사진으로 전송을 하게 되면 그 파일이 한 번 더 저장이 돼요. 그런 파일들이 쌓이면 그 용량도 굉장히 크죠. 그래서 필요 없는 중복 파일들은 전부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용량이 큰 파일이라고 나오는데 여길 들어가시면 어떤 파일이 용량이 큰지 여기에 전부 나오죠. 자,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필요 없는 것들은 전부 삭제해 주도록 하세요. 자, 혹시 저장 공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렇게 일단 저장 공간부터 확보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은 메모리 정리죠. 자, 두 번째는 메모리를 정리합니다. 메모리로 들어가서 확인을 하게 되면 지금 정리할 수 있는 메모리 양이 나오게 되죠. 전체 12기가 중에 5.6기가 사용하고 있고요. 정리하게 되면 2기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이런 것들도 그때그때 정리를 해주시면 좀 더 쾌적하게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났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보게 되면 메모리 상주 앱이라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 봅니다. 자, 이 앱은 항상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는 앱이라는 얘기죠.
자, 내가 쓰지 않아도 메모리에 계속 올라가 있는 거예요. 자, T맵은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때만 이용하지 그 외에는 필요 없는데 계속 메모리에 상주하고 있으면 어때요? 스마트폰에 영향을 주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체크를 해주시고요. 초절전 상태로 전환을 해주도록 하세요. 초절전합니다. 자, 그러면 메모리 상주 앱이 없어졌죠. 자, 이렇게 당장 필요하지 않은 앱들이 메모리에 상주하고 있을 경우 전부 초절전 상태로 바꿔주도록 하세요. 자, 그렇게 하면 메모리 공간을 많이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완벽하다고 나오죠.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부분은 스마트폰 재시동이 되겠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하루에 한 번씩 재시동을 해주는 건데요. 사실 하루에 한 번씩 재시동이 어려울 수 있죠. 자, 그럴 경우에는 2, 3일에 한 번,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재시동을 해주게 되면 스마트폰이 항상 깔끔한 상태로 유지가 되게 됩니다.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시다 보면 이 메모리에 쓸데없는 찌꺼기들이 상주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저장 공간에 필요 없는 찌꺼기들이 저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재시동을 해서 리셋을 해주시게 되면 좀 더 쾌적하게 이용을 할 수 있죠. 자, 재시동을 한다고 해서 저장 공간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에 영향을 주지는 않죠. 메모리에 있는 쓸데없는 찌꺼기들만 정리를 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매번 그렇게 기억을 했다가 재시동을 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아래쪽에 내려가셔서 자동 최적화를 선택을 하신 다음 여기서 자동으로 다시 시작을 이용하시면 재시동에 관련해서는 잊어버리고 생활할 수가 있겠죠. 자동으로 다시 시작 들어가신 다음 다시 시작 예약을 체크하시고요. 요일을 선택을 하시고 시간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야간 근무가 있으신 분이 아니면 대부분 새벽 2, 3시는 잠자리에 드시는 시간인데요. 그 시간에 맞춰서 자동 재시작을 설정을 해 놓으시면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자,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출근을 하시는 시간들이니까 월, 화, 수, 목, 금 선택하시고요. 시간도 여러분이 항상 취침하시는 시간으로 지정을 해 놓으시게 되면 스마트폰은 그때마다 알아서 재시동을 하게 되겠죠. 자, 이게 제일 간편한 방법이 되겠고요. 필요시 다시 시작도 가능한데 이것은 성능에 문제가 있을 경우 스마트폰이 자동으로 재시작을 하게 되는데 내가 한참 통화하는 도중에도 재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안 되겠죠? 되도록이면 다시 시작 예약을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항상 급할 때 배터리가 없죠. 갑자기 외출을 해야 되는데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으면 불안하죠. 자, 그럴 때 여러 가지 설정들 하시는데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성능 부분에서 설정을 해주도록 하세요. 자, 성능에 사용 유형별 성능 선택 들어가서 자, 보통 일반으로 되어 있죠. 자, 이걸 라이트로 바꿉니다. 그러면 배터리 사용량과 온도 제어를 우선으로 한다고 하죠. 이렇게 라이트로 놓게 되면 배터리 사용 시간을 좀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일반과 비교해서 대략 10에서 20%까지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배터리 잔량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좀 더 큰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라이트와 일반일 경우에는 속도 차이가 있겠죠. 인터넷 검색을 하신다든지 앱들을 이용을 할 때 라이트는 아무래도 속도가 조금은 느려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요즘 스마트폰 해킹이나 피싱, 멀웨어 같은 것들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무작위로 배포되는 문자 메시지라든지 또는 카톡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는 링크를 잘못 눌러서 스마트폰에 여러 가지 다양한 해킹 툴이나 바이러스를 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스마트폰 속도가 많이 느려지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앱 보호에 들어가셔서 휴대전화 검사를 가끔 한 번씩 해주도록 하세요. 혹시 의심되는 링크를 잘못 눌렀을 경우에는 바로 멈추시고 여기서 검사를 해주시는데요. 문제는 멈춘다고 해서 이미 한번 링크로 연결된 것이 끊어지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예 재시동해 주시기를 권합니다. 왠지 불안한 링크를 여러분이 잘못 눌렀을 경우에는 바로 휴대폰을 재시동을 하시고요. 비행기 모드로 설정을 하시고 휴대전화를 검사를 해주시면 문제되는 부분을 제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휴대전화 검사를 하게 되면 내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다양한 앱들을 검사를 해서 문제 있는 부분을 전부 찾아주게 됩니다. 자주 하실 필요는 없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시간 나실 때 검사를 해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휴대폰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제조사에서 계속 업데이트를 배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업데이트를 배포를 했을 때 그때그때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디바이스 케어에 들어오셔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들어가신 다음 다운로드 설치를 한번 터치를 해주시면 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있는지 확인을 해주게 됩니다. 자, 지금 벌써 업데이트가 있네요. 다운로드 중이라고 나오죠. 안정화 코드 적용이라고 하죠. 자, 이런 것들이 내 스마트폰을 좀 더 안정적으로 만드는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자, 업데이트는 꼭 그때그때 설치를 해주도록 하세요. 스마트폰을 구입하시면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하시나요? 대부분 본인에게 맞도록 설정을 하실 텐데요.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을 나에게 맞도록 최적화할 때 꼭 필요한 설정 9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위젯 설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젯 설정을 하기 위해서 홈 화면을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그러면 위젯 설정할 수 있는 곳으로 넘어오게 되죠. 자, 아래쪽에 보면 위젯이라고 있죠. 위젯으로 들어갑니다. 자, 우선 스마트 추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 추천 선택을 하게 되면 내가 스마트폰에서 내가 자주 이용하는 앱이나 기능들을 모아놓은 위젯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저는 달력이라든지 시계, 알림, 설정, 갤러리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을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추가 버튼이 나오고요. 추가를 하게 되면 이렇게 위젯이 고정이 되게 되죠. 자, 그러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앱이나 기능들은 바로 터치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터치하게 되면 바로 해당 앱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 기능은 스마트폰을 처음 구매했을 때는 적용이 되지 않고요. 어느 정도 스마트폰을 이용하신 다음에 설정을 해주시면 내가 자주 이용하는 앱들은 따로 모아서 보여주게 됩니다. 이 위젯의 장점은 처음에는 이렇게 보이겠지만 계속 이용하면서 사용 패턴이 바뀌게 되면 해당 위젯도 바뀌게 됩니다. 보통 자주 사용하는 앱들을 터치해서 기다렸다가 이렇게 들고 원하는 곳으로 움직여 놓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면 알아서 자주 이용하는 앱들을 모아 놓으니까 훨씬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위젯이 필요 없을 경우 해당 위젯 터치하고 기다리면 여기에 삭제라고 나오죠. 삭제 누르시면 위젯 지울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위젯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위젯인데요.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이용을 하실 텐데요. 이 유튜브 위젯을 이용하면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실행 속도도 빨라서 터치하면 바로 반응하게 됩니다. 자, 유튜브 위젯 설치해 볼게요. 추가합니다. 자, 이 유튜브 위젯에는 홈, 쇼츠, 구독, 라이브러리 이렇게 4개의 기본 기능들이 나오게 되고요. 상단에 유튜브 검색 입력창이 나오게 되죠. 여기 있는 마이크 버튼을 누르면 음성으로 바로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자, 홈을 누르면 바로 유튜브가 실행되고 홈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구독 누르게 되면 바로 구독 페이지로 넘어오게 되죠. 유튜브 앱을 직접 실행하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 다음은 음성으로도 검색을 해볼까요? 자, 마이크 버튼 누르고 음성으로 검색합니다. IB96. 그러면 바로 IB96 페이지가 나오게 되죠. 그 다음은 마이크 버튼을 누르면 이번엔 노래가 나와요. 내가 원하는 노래를 흥얼거리면 바로 찾아주게 됩니다. 음악 같은 거 찾을 때도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 다시 위젯 화면으로 들어왔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주변 기기들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각 주변 기기들의 배터리 양을 일일이 따로 체크하시는데 배터리 위젯을 이용하면 스마트폰과 연동된 여러 가지 기기들의 배터리를 스마트폰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위젯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배터리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내가 사용하는 기기들의 배터리 양을 전부 한꺼번에 표시를 해줍니다. 터치하고 추가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하나밖에 나오지 않죠. 지금 제가 쓰는 스마트폰의 배터리 용량을 여기서 보여주게 되는데요. 자, 제가 이용하고 있는 갤럭시 버즈 이어폰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미 2개는 연동이 돼 있죠. 자, 이때 갤럭시 버즈를 열어서 전원이 들어오게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상단에 배터리 양이 보이게 되죠. 이어폰에 있는 배터리 양과 충전기의 배터리 양을 바로 보여주게 되죠.
여기에 표시되는 것은 갤럭시 버즈, 갤럭시 핏, 갤럭시 링, 그 다음 갤럭시 관련 액세서리의 배터리 양을 전부 여기서 보여주게 됩니다. 자, 닫으면 다시 없어지게 되죠. 자, 이런 주변 기기를 이용하시는 분은 편리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스마트폰 이용을 하실 때 많이 쓰는 앱들은 내가 원하는 페이지에 따로 모아놓거나 처음 홈 화면에 전부 옮겨놓게 되죠. 자, 그럴 때 해당 앱을 터치해서 기다리면 앱을 이렇게 이동시킬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원하는 곳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앱을 하나씩 일일이 터치해서 움직이시는데 그럴 필요 없이 여러 개의 앱을 동시에 선택해서 움직일 수 있죠. 자,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그러면 앱 상단에 이렇게 창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이때 선택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앱에 체크를 할 수 있는 이런 표시가 나오게 돼요. 그 다음 터치해서 움직이시면 이 세 개의 앱을 동시에 이동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 개의 앱을 동시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홈 화면에 있는 앱들 정리하실 때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움직여서 정리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연락처 설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기 앱 누른 다음 연락처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원하는 연락처를 터치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I 버튼 누르세요. 자, 그러면 상단에 이렇게 카메라 표시가 나오게 되죠. 자, 여기에서 상대편 프로필을 등록을 해 놓게 되면 전화가 오게 되면 상대편 얼굴이 보여서 바로 누구에게 전화가 왔는지 알 수가 있죠. 자, 일일이 전화번호를 체크하지 않아도 프로필만 보고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프로필을 바꾸는 방법은 해당 프로필 동그라미 터치합니다. 그 다음 카메라로 직접 찍거나 또는 갤러리에서 가져오거나 이모지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갤러리에서 가져와 볼까요? 자, 갤러리에서 상대편 사진이 있으면 그 사진을 선택하면 되겠고요. 상대편 얼굴 대신 금방 알 수 있는 사진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저는 이 사진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간에 동그라미가 나오죠. 자, 터치해서 위치를 잡아줍니다. 자, 그 다음 완료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진이 나오게 되죠. 저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로필로 등록이 되겠죠. 이 사람에게 전화가 오면 이 사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대편에게 전화가 오면 바로 여기에 프로필이 뜨게 되죠. 일일이 전화번호 확인할 필요 없이 이 화면만 보고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제가 이렇게 프로필을 설정할 수도 있지만 상대편이 설정한 프로필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해당 연락처 선택합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있는 점 3개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연락처 설정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프로필 사진 공유라고 있죠. 자, 이 프로필 사진 공유로 들어가게 되면 연락처에 저장된 사람들의 프로필 사진이 변경되면 내 휴대전화에서도 사진이 자동 변경된다고 하죠. 자, 이 프로필 사진 공유에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상대편이 설정한 프로필 사진이 내 스마트폰에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제가 따로 설정할 필요 없이 상대편이 설정한 프로필을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대신 이 경우 갤럭시 스마트폰 간에는 확실하게 공유가 되겠지만 그 외의 기종의 경우에는 완벽하게 연동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이 프로필 사진 공유를 이용하시면 상대편 연락처를 좀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다시 전화기 앱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배경화면 설정을 보도록 할게요. 자, 전화가 오면 앞서 보셨던 대로 기본 배경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내가 원하는 배경화면으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자, 우측 상단에 있는 점 3개 버튼 누르시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통화 배경이라고 있죠? 통화 배경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본 배경이 나오게 되죠. 자, 이 배경을 내가 원하는 배경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전화를 걸거나 받을 때 사진이나 영상이 나오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아래쪽에서 배경화면 선택합니다. 그러면 여기 기본 배경화면이 나오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갤러리에 있는 여러 가지 사진이나 영상을 배경화면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이 배경화면으로 선택을 해볼게요. 자, 제가 얼마 전에 불꽃놀이를 찍은 영상인데요. 이 배경화면으로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동영상에서 나오는 소리를 벨소리로 지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중간에 있는 가위 버튼을 누르면 전체 영상에서 내가 원하는 곳만 배경화면으로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굉장히 재밌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한 번쯤은 설정해서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 완료하시게 되면 이제 전화가 오게 되면 배경화면이 이 배경화면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전화를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배경화면이 이렇게 바뀌었죠? 자, 이렇게 전화가 오게 되면 내가 설정한 배경화면으로 계속 나오게 됩니다. 영상으로 나오는 게 훨씬 보기가 좋죠. 재밌는 영상 찍으신 것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설정해서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무제한 통화를 이용하시면 모르겠지만 무제한 통화를 이용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데이터 사용량이 제한이 되어 있죠. 그 제한된 사용량을 넘어갔을 때는 데이터 비용이 많이 추가가 되죠. 그래서 그 데이터량 근처에 갔을 때는 미리 경고음을 설정을 해주시면 안심하고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연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시면 데이터 사용이라고 있어요. 여기로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현재 모바일 데이터를 어느 정도 사용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죠. 자, 저는 사용량 경고를 9기가로 해놨습니다. 제 요금제는 12기가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9기가까지 사용하게 되면 경고음이 울리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3기가 용량은 어느 정도 조심해서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 데이터 사용량은 여러분들 요금제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시고 미리 여기서 설정을 해두시면 좋겠죠. 자, 아래로 내려가셔서 데이터 측정일 및 사용량 경고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측정 시작일이라고 나오고요. 경고 설정이라고 되어 있죠. 저는 지금 경고 설정에 체크를 해놨고요. 데이터 경고를 9기가로 해놨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요금제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사용량을 확인하신 다음 그 근처에서 경고를 설정을 해 놓으시면 데이터량의 근처에 가게 되면 경고음이 울리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좀 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겠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데이터 한도를 설정할 수 있죠. 데이터 사용 한도에 도달하게 되면 데이터 사용이 중지되게끔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좀 불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미리 조심해서 사용하는 게 더 좋겠죠. 자, 그래도 좀 불안하실 경우에는 사용 한도를 아예 설정을 해버리시면 여러분 데이터 사용 한도 이상은 데이터를 이용할 수가 없겠죠. 자, 가끔 여러분도 모르게 데이터량을 한도 이상 사용하셔서 요금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이런 식으로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배터리 양이 항상 급할 때는 얼마 남지 않죠.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다 보면 꼭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 거의 5G죠. 요금제도 5G 많이 이용을 하실 텐데요. 5G가 배터리 사용량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자동으로 4G로 넘겨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설정으로 들어오신 다음 연결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모바일 네트워크로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배터리 부족할 때 LTE로 전환이라고 나오죠. 자, 이걸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배터리 잔량이 15%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스마트폰에서 자동으로 LTE로 전환을 해주게 됩니다. 5G로 설정이 돼 있더라도 자동으로 전환이 되죠. 자, 그렇게 하게 되면 배터리를 조금이나마 늘릴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급할 때 배터리가 없는데요. 이렇게 미리 설정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길게 사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스마트폰을 빠르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재시동인데요. 재시동을 적어도 3, 4일에 한 번씩은 꼭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매번 그렇게 기억을 했다가 하는 경우는 드물죠. 자, 그래서 가끔 보면 한두 달 이상씩 그냥 쓰시는 분도 계시고요. 1년 동안 한 번도 재시동을 안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미리 설정을 해두시면 신경 쓰지 않고 이용을 하실 수 있겠죠. 자, 설정에 들어오신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셔서 디바이스 케어로 들어가세요. 자, 그 다음 또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자동 최적화라고 있습니다. 자, 여길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자동으로 다시 시작이라고 있죠. 자동으로 다시 시작 들어갑니다. 자, 여기로 들어오게 되면 두 가지 기능이 나오게 되는데요. 필요할 때 스마트폰에서 알아서 자동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 다시 시작하는 시간을 예약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 중에 편리한 걸 이용하시면 되는데 필요시 자동 시작을 하게 되면 스마트폰에 뭔가 문제가 있다거나 할 때 스마트폰에서 감지해서 자동으로 재시동을 해주는 거죠. 자, 근데 이 경우는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다가 재시작이 될 수도 있으니까 예약을 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자, 예약 선택합니다. 그러면
요일을 설정할 수 있고요.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로 여러분이 취침하는 시간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신경 쓰지 않고 그 시간이 되면 재시동을 하게끔 설정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요일도 원하는 요일만 선택해서 할 수가 있죠. 자, 보통 일요일은 그 다음 월요일이기 때문에 일찍 주무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일요일 같은 때 새벽 2, 3시로 설정을 해주시면 스마트폰 사용에 별 문제가 없겠죠. 자, 이런 식으로 꼭 재시동을 한 번씩 해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제가 스마트폰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꼭 드리는 말씀인데 음질은 꼭 설정을 해두도록 하세요. 자, 설정에 들어오신 다음 소리 및 진동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 내려가시게 되면 음질 및 음향 효과라고 나오죠. 음질 및 음향 효과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음질 최적화 꼭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음질 최적화 들어갑니다. 자, 사람마다 모두 청력이 다르기 때문에 통화하거나 음악을 보거나 영상을 볼 때 소리를 항상 조절해서 다르게 이용을 하시죠. 자, 나에게 맞는 최적의 음질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귀에 무리도 안 가고 좀 더 쾌적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사용 안함이 기본값인데요. 여기서 사용함으로 체크를 해주시고 본인 연령을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본인에게 맞는 음질을 찾을 수 있고요. 그 아래 최적화된 음질 찾기를 이용을 해서 이어폰을 연결을 해서 음질을 선택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내 귀에 맞는 음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음질 최적화는 꼭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실 때 나에게 맞는 최적화 방법 10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스마트폰을 새로 구입하신 분이거나 기존에 쓰시던 분들 모두 한 번씩 꼭 설정을 해서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